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내가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경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그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먼저 이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의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이 오히려 그의 몸값을 키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 이재명 지사, 그리고 3위가 바로 윤석열 총장 순이었습니다. 야권 주자 가운데는 단연일인데요. 윤 총장은 스스로도 과거에 정무 감각 없는 인물로 본인을 평가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장님,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건, 국민적 의혹이 큰 공적인 사안이고 이러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정무 감각 없는 윤 총장, 본인이 불허얘기했던 윤 총장이 갑자기 단숨에 대권 주자 3위가 됐어요. 지지율에서. 이현정 의원님. 네. 단발성은 그동안에 아주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이런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을 넣기는 이번이 처음 아니었습니까? 지난 올해 2월 달에 아마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어느 언론사에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올렸던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기는 넣지 말라. 왜냐하면 현재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더군다나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과 굉장히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또 검찰 문제가 국민적 핫 이슈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사 지금 오마이뉴스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네. 하얀 이렇게 본인도 원하지 않는 거를 예를 들어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또 현직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언론사가 이걸 넣어서 하는 게 적절하냐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뭐 대중들의 관심이 뭐 있지만 그렇다면 뭐 추미애 장관도 넣고 다 넣어봐야죠. 모든 거가.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여론조사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보가 봐라. 당신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예를 들어 상대방에서 저렇게 대선 후보 어리니까 저런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의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야권 대선 주자에 들어갔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논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 어떤 준사법기관의 지금 검찰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 수장을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 넣어서 조사하는 게 어떤 면에서 국민적으로 보면 관심도라든지 어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런 측면에서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언론에서 대선 후보 조사를 하려면 단순히 이름을 아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저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게 언론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윤 총장을 여론조사에 넣는 게 맞냐 아니냐 적절성 논란은 잠시만 접어두고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면 한번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윤 총장 본인 스스로의 인기냐 아니면 황교안 전 대표의 빈자리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가 됐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집권을 노리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에서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후보가 지금 전체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위, 2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죠. 3위는 정당이 없는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래통합당 출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뼈아픈 부분 때문에 자성을 해야 될 결과로 보이고, 일각에서 통합당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통합당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통합당 소속이 아닌 게 윤 총장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더 기여를 한 것 같다는 자조적인 발언도 나온 만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결과물을 들여다보고 윤 총장 잘한다, 화이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린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대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선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성적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만큼은 1위인 이낙연 의원보다 오히려 윤 총장이 더 주목을 받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윤 총장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야권 대선 주자로 한번 부상을 하기 전에요,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인사청문회 때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그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 교수님. 네. 정말 이 제목 그대로 문재인 정권, 현 정권에 부담이 돼도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계속 작심 비판했고, 이게 지금 반대급부로 윤 총장 지지율만 올려준 꼴이 아닌지,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거듭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오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예컨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정 부분의 힘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 물론 그 계층 자체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는 대립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 현 정부에 실망한 분들은 일정 부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여간다고 보여지고, 다만 저는 그 여론조사에서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 집어넣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예컨대 이런 공격도 가능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뭐 정권이나 아니면 무슨 뭐 대권에 꿈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진심과 다르게 여러 가지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당연히 있다. 그럴 수 있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집어넣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고, 추미애 그럼 장관은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힘을 받게 만들려는 의도가 일정 부분 있지 않느냐. 질문도 그래서 법사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슈화되고 여론의 보도가 되는 건데,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공수처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의 힘을, 여론의 힘을 일정 부분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겉으로 지지율은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지만 윤석열 총장 사실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시기에 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동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에서 검찰을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2년 전부터 검찰에 대한 감사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당시 2018년도에 저희가 검찰청에 수사능력 감사를 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은 그 당시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대검을 위주로 했고요. 작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저희들이 수사능력 감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물론 뭐 감사원은 정례 감사라고 하지만 이 미묘한 시기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동시 감사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글쎄,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죠. 특히 윤석열 총장이 위로는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밑에서는 중앙지검장이 들이받는 그런 형세에 있는데 대검과 중앙지검을 같이 감사를 돌입한다는 것. 특히 이제 중앙지검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그쪽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저렇게 할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지금 중앙지검에 대한 감사 또는 대검에 대한 감사도 만약에 직무감찰 쪽으로 흘러간다면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무감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일반 회계라든지 행정에 관한 감사를 한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이 지점에서 감사원의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원이요. 지금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2월 달에 감사 시한이 지났어요. 예. 국회에서 요청한 감사를 끝내놓고도 지금 감사 결과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수차례 걸쳐서 이 부분을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요청한 감사를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감사원의 불법은 누가 도대체 감사를 합니까? 본인들은 스스로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과연 그렇게 떳떳한 입장인지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본인 스스로 좀 떳떳하게 어떤 지금 월성이를 감사하고 있는 것도 빨리 공개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다 이념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일각에 계속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추미애 장관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제 법사위에서 추 장관은 이 코로나 방역 골든타임 놓친 것도 윤석열 총장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발언도 했습니다. 조국 수사를 말하자면 공정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그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검찰 집행에 대한 여론조사가 반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5대5 지지를 받는다는 건 엄청나게 빨간 불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바를 아마도 검찰총장도 듣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어제 저희도 이 소식 짚어봤지만 신천지 수사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첫 단추 잘못 낀 게 윤석열 총장 때문이다. 추 장관의 발언 제가 기억하는데 어제 그 이어서 조국 수사, 과잉, 반복, 무리한 수사 부인하기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잉 수사나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을 짓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유죄가 인정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검찰이 전력을 다해서 압수수색하고 수사 잘한 게 칭찬받을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백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단정지어서 밝히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도 있게 되고 이게 사실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행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재판의 공정성에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은 조금 너무 나간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승전 윤석열입니다. 모든 게 다 윤석열 총장 탓입니다. 신천지 방역 실패한 것도 윤 총장 때문인 거고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윤 총장 때문인 거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유죄 확정받은 것도 이제는 검찰 탓, 윤석열 총장 탓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여권의 그러한 지리에 추미애 장관 역시 여당 대표 출신답게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관행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이 정권의 실세나 여권의 실세를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자기 직을 걸고 해당 실세, 권력의 측근들을 수사할 수 있을지 이게 관행이 잡히게 된다면 우리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의 칼날이 무뎌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윤 총장 한 사람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칼끝이 권력을 못 겨누는 그런 세상이 될까 봐 저는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에 더해서 오늘 새롭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얘기, 논란거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